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처음 거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디지털 이론 1편을 먼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2편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맛배기로 배웠던 것이 소리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디지털화하느냐, 그래서 비트라는 것으로 이진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법의 숫자를 풀어서 그 10진법의 숫자를 푼 것을 갖고 볼티지 값을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의 축은 샘플링이라 그래서 이 샘플 레이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 CD는 44.1kHz라고 합니다. 헤르츠는 뭐냐면 1초에 몇 번이 있느냐, 몇 번의 진동이 있느냐가 헤르츠인데 44.1kHz라는 얘기는 뭐냐면 K가 1000이죠. 그러니까 44,100번이 나눠져 있다. 44,100번이 1초에 44,100번이 나눠져 있다. 초 단위가 헤르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방송, HD 방송이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요새 디지털 비디오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48kHz예요. 48kHz는 1초에 48,000번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축에서부터 48,000번이 쭉 쪼개져 온 다음에 2초 때에는 또 다시 또 다른 샘플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샘플당은 16비트면 16비트, 24비트면 24비트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초당 48,000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초에 48,000개가 있는 거고. 그게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높낮이의 해상도, 어떻게 하면 볼티지가 이렇게 미세하게 쪼개느냐는 지난 시간 차트에 보여준 것처럼 비트 수에 따라서 이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축에 있는 해상도는 비트 수에 따라 달라져요. 16비트가 65,360.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에 있는 내용대로 비트가 높을수록 이 수직축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직축은 무엇이냐면 소리의 크고 작음이에요. 이게 0 근처 시간축 선상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가 작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높은 축성에 있다는 얘기는 소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크다는 얘기고요. 이해가 되시죠? 소리가 크고 그다음에 여기는 소리가 작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해상도에서 일개 해상도가 있고 그다음에 수평 해상도가 있다고 했죠. 이 수평 해상도는 뭐예요? 샘플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샘플링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헤르츠로 표현이 되고 초당 몇 번을 끊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가 하나 나왔죠. 1초 단위의 차트가 나왔습니다. 1초 단위의 차트를 보게 되면 가로축은 48,000개. 일단은 비디오 기준으로 할게요. 48,000개의 가로축이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 세로축은 뭐 24비트로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숫자도 너무 길어요. 지금 나오는 이 숫자만큼이 쭉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상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V나 모니터의 해상도처럼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게 한 장의 사진이 매 초당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해상도가 1초당 한 번씩 바뀌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 게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ADC와 DA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ADC는 뭐의 약자냐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 내용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 그 컨버터 ADC라고 하고요. 다시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DAC라고 해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 두 컨버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날로그 게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아날로그 게인이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해상도 있죠. 세로축과 가로축에 있는 이 해상도에서 가로축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로축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세로축에서의 소리의 크고 작음이 있는데 이 소리의 크고 작음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게 게인이라는 거예요. 게인을 올리면 이게 올라가고요. 게인을 낮추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아니면 카메라 렌즈에 줌인을 하고요. 줌아웃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줌인, 줌아웃 하게 되면
게인을 올리는 것은 줌인을 했다는 얘기고 게인을 낮추는 건 줌아웃 했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죠. 해상도가 작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인 값이 낮아서 이 넓은 해상도 판에서 낮은 게인 값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디지털화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넓은 해상도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이 넓은 해상도를 하나도 안 쓰고 요 밑에 있는 조그만 해상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ADC, 그러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로 컨버팅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날로그 게인을 충분하게 끌어올려서 이 해상도를 다 쓸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은 단순해서 내가 들어오는 볼티지 값만 보고서 그 볼티지 값을 0과 1로 바꿔주는 거 역할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티지 값이 워낙 낮게 들어와. 그래서 이 넓은 해상도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0 근처에서밖에 레벨이 없어. 그러면 이 0 근처에는 해상도가 내가 이렇게 많은 해상도가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안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밖에 안 쓰니까 음질이 좋냐고요. 음질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컨슈머한테는 조금 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는 있지만 프로 오디오 엔지니어한테 굉장히 디지털 콘솔을 쓰면서 굉장히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충분하게 아날로그 게인을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디지털 콘솔에는 아날로그 프리앰프가 있고 마이크 신호를 받을 때에는 그 아날로그 프리앰프에서 프리앰프 값을 많이 올려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값을 많이 올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아날로그 콘솔에서도 그 게인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게인 스트럭처를 맞춰놓지 않으면 노이즈가 생각보다 높은 시스템이 되잖아요. 디지털에서 그보다 더 심하게 돼요. 노이즈만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해상도를 다 쓰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디지털 퀄리티, 디지털 품질의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 엔지니어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먼저 굉장히 고민하고 쓰셔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를 갖다가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게인 값을 충분히 올려서 써야지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짧게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들을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갖고선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프리비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